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편한 사이인 만큼 오히려 말조심을 하지 않아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낯선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은 흘려버릴 수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한 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과 함께 왜 이런 말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를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따뜻한 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돈 문제로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금전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동생이 힘든 형편의 형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록 형은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진 동생이 용기를 내어 돈 이야기를 꺼내자 형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말합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 한마디에 동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빌려준 돈인데 정작 자신의 어려움은 무시당한 채 속 좁은 사람으로 몰린 것이지요. 사실 형도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동생의 독촉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깟 돈 가지고라고 내뱉는 순간 동생 입장에서는 형제가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된 듯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사이의 신뢰를 가장 쉽게 깨뜨리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돈쯤은 덮어줘야 한다는 식의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금전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것 하나 못 해주냐? 라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듣는 자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마치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빚으로 돌변한 것 같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돈과 정성으로 길러줬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라는 식의 요구는 가족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수십 년 쌓아온 정과 신뢰마저 한순간에 가벼워지고 맙니다. 왜 이런 말이 문제일까요? 가족끼리 금전을 주고받는 일은 어디까지나 서로를 돕기 위한 것이어야지 조건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은 듣는 사람을 속 좁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받는 쪽에서는 미안함과 분노가 쌓여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갑니다. 특히 돈 문제는 약속이 어겨졌을 때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관련 대화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요구나 희생을 강요하면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돈 거래는 가족 사이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변명하기보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직 돈을 못 갚았어. 최대한 빨리 갚을게. 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 가족도 마음을 조금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감정적인 비난을 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나도 요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언제쯤 돌려줄 수 있을까? 처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원망 대신 구체적으로 상황을 묻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돈 문제로 서운함이 생겼다면 당신이 약속을 어겨서 화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걱정돼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접근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다 너 때문에 못 믿겠다거나 가족인데 이럴 거야? 라고 몰아세우기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함께 해결책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처음부터 투명한 약속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태도가 상처를 최소화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돈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책임감 있는 말과 태도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의 인간관계에 함부로 간섭하는 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부르는 말 중 하나는 자녀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가령, 딸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부모는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져. 내가 걔랑 결혼하면 우린 너랑 인연 끊을 거야. 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을 부모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딸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정작 딸에게는 자신의 인생 선택이 부정당했다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심한 경우 부모의 반대에 맞서 오히려 관계를 밀어붙이거나 부모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말 때문에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식의 발언은 부모 자식 간 신뢰에 금이 가는 결정타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이나 조건을 더 중시한다고 느껴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살아온 경험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충고하는 것이겠지만 표현 방식이 강압적이면 자녀는 반발심만 커집니다. 예를 들어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집안도 별로고 직업도 변변찮은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딸은 부모가 자신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기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는 부모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말은 당사자인 남자친구에게도 큰 모욕이 될 수 있지요. 가족끼리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독설은 금물입니다. 왜 이런 말이 문제일까요? 자녀의 배우자 선택이나 연애 문제는 결국 그 당사자의 삶입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요.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심한 간섭을 하더라도 자녀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통제로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충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고와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특히 사랑 문제에 대한 막말이나 폭언은 자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부모 자식 사이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나가 동생의 결혼 상대를 두고 형편없는 사람이니 당장 헤어져라고 말한다면 동생은 누나가 자신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겠지요.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비난받으면 속이 상하는 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예의 없이 말한다면 상처는 배가 됩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가족의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되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넌 그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됐니? 함께 있으면 어떤 점이 좋니?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를 보여보세요.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의 우려를 전달하되 명령하거나 절교를 운운하지 말고 차분하게 의견을 건네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로서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데 함께 미래를 꾸려갈 경제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지 염려가 된다처럼 구체적인 걱정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표현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는 식의 체념. 어린 말투보다는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야 라고 부드럽게 강조하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되 필요한 조언을 곁에서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선택은 당사자가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복이나 어려움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은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필요하면 함께 고민해주는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말일지라도 결국 상대방의 삶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가족 사이에서 비교하는 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를 다그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비교를 동원하곤 했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옆집 준호는 대학원도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누구는 잘만 하더라.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미 스스로도 취업이 늦어져 속상한데 아버지마저 친구와 비교하며 자신을 한심한 사람 취급하니 속이 쓰립니다. 간혹 자녀가 이런 말에 반발하여 그럼 그 집 아들을 데려다 키우세요.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발언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큰 말다툼으로 번지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동기부여하려고 한 비교가 오히려 깊은 상처와 분노만 남긴 셈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비교는 치명적입니다. 예컨대 내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하는데 넌 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 같은 말은 듣는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스스로를 형만큼 못난 존재로 여기게 되고 형제 간에도 미묘한 질투와 반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비교를 당한 쪽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 대상으로 늘 언급되는 형제는 겉으론 우월해 보여도 동생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내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서로를 향한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왜 이런 말이 문제일까요? 비교는 언제나 상대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가족 사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인물과 비교를 당하면 그 말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너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낙인으로 들립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서 한 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랜 감정의 꼴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자 처한 환경과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려움은 무시당한 채 결과만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끼죠. 결국 자존감은 떨어지고 가족에 대한 원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탈감만 남을 뿐입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가족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면 비교 대신 격려를 선택하세요. 혹여 주변의 사례를 언급하더라도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참고용 이야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도울 테니까 말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응원을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언을 주고 싶다면 내 친구가 그런 방법으로 성공했다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럼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너를 믿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형처럼 해봐라.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말이 훨씬 힘이 됩니다. 각자 타고난 재능도 다르고 걸어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보다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교 대신 따뜻한 격려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면 상처를 주지 않고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무시하는 말. 이번에는 가족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때때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성인 딸의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딸은 부모님의 경제적 안정을 걱정하여 아빠, 은퇴 후를 위해 미리 저축을 더 하시는 게 어때요? 하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내가 뭘 알아? 넌 사회물도 제대로 안 먹어봤잖아. 이 한마디에 딸은 맥이 빠집니다. 좋은 뜻으로 조언을 했다가 괜히 주제 넘은 참견을 한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딸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딸 입장에선 자신의 의견이 깡그리 무시당했다는 좌절감을 맛봅니다. 결국 딸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대화는 거기에서 끊겨버립니다. 이렇듯 내가 뭘 알아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가족 간 소통은 벽이 되고 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상대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나 문화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생길 때 감정이 격해진 아이가 엄마는 뭘 몰라도 너무 몰라.
혹은 꼰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해버리기도 하지요. 부모는 크게 상처받고 자녀는 자기 주장을 관철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존중은 깨져버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족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남편이 힘들어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데 아내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래? 남자면서 찌질하게라고 받아친다면 남편은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혹은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 우는데 부모가 그깟 일로 우냐? 예민하기는 하고 타박하면 아이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낍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 상대에게는 그 순간 자기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를 무시당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벼워진 듯한 상실감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이 문제일까요? 내가 뭘 알아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같은 표현에는 상대방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 내 위계 질서나 경험치를 내세워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상하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사랑과 신뢰 대신 두려움과 반발만 남게 되지요. 또한 감정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속상한 일을 털어놓았다가 유난 떤다는 식으로 돌아오면 다음부터는 가족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더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깊은 외로움을 안겨줄 뿐입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존중과 경청입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령 상대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그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설명해 줄게 정도로 차분하게 알려주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가르쳐주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의 생각이 좀 구식이라고 느껴질 때 비웃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과 지금은 이런 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한편 누군가 속상한 감정을 털어놓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먼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반응해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이해받는다는 느낌만으로도 위로를 얻습니다.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너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가족 간 대화에서는 이렇듯 경청과 공감의 기본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대화 태도가 결국 오해를 풀고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죄책감을 주는 말.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흔히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상대방을 탓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큰딸과 떨어져 지내는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홀로 부모님을 간병하느라 지친 큰딸은 동생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침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누나였던 큰딸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나는 맨날 혼자 엄마 간병하느라 힘든데 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내가 뭘 해줬다고 말은 많아? 동생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누나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너 때문에 나만 고생이야 라고까지 말해버립니다. 듣고 있던 부모님도 착잡해지고 가족 모임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동생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죄책감과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이 사정상 직접 돕지 못한 건 사실이라 미안하면서도 누나의 말투가 너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나름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누나는 그걸 모르나 하고 속으로 되뇌이며 입을 꾹 다물게 되지요. 결국 대화는 감정의 응어리만 남긴 채 끝나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사춘기 아들과 갈등을 겪던 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세상에 너 하나야? 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라고 소리치는 경우입니다. 순간 아들은 가슴에 큰 멍이 든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극심한 속상함의 한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깊은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동시에 엄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반발심이 생겨버리지요. 이렇게 되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문제일까요? 가족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였을 때 다 너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면 상황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거나 혹은 부당한 비난이라는 생각에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특정 사람에게 모두 떠넘기면 정작 해결을 위한 협력은 어려워집니다. 또한 내가 뭘 해줬다고라는 말은 가족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표현입니다. 앞서 돈 문제에서도 언급했듯 이런 말은 가족 간의 정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가족은 손익계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데 마치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책망하면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작은 정성과 노력들조차 모조리 부정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은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남기고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감정이 폭발할 때 나오는 말일수록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불만이 쌓였다면 그것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누나의 경우 나 혼자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어.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미처 몰랐던 누나의 고충을 알게 된다면 그제야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동생의 입장에서도 나도 멀리 있어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마음으로는 항상 걱정하고 있어라고 진솔하게 고백했다면 누나의 오해가 조금은 풀렸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책임 추궁 대신 문제 해결책을 함께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탓에 엄마가 힘들어보다는 엄마는 이런 점이 속상하고 힘들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담담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 태세를 풀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족 간 갈등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의 오해와 미숙함이 빚어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탓이라는 말 대신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